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뭐 아닙니다. 네. 갓산균이 좋다고요. 갓산균. 네. 자, 먼저 K리그 이야기, 전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연승이고 아까 서우정 기자의 말, 전 방송에서의 말을 빌리자면 15경기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린 상황입니다. 네, 15경기에서 단순히 무패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길게 하는 게 아니라 11승 4무. 승이 엄청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특히 그 이번 주중에 열렸던 경기에서는 수원 FC가 먼저 두 골을 때려 박으면서 이제 전북이 드디어 종점에 왔다. 무패 행진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후반에 아주 뭐 대반격을 하면서 결국 추가 시간에 결승골까지 나와가지고 3대2로 뒤집기. 뭐 거의 전북이 정말 예전에 누구든 막을 수 없는 K리그에서는 그 위용을 보여줄 때의 그 모습으로 닭공. 예, 돌아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수원 FC와의 경기가 또 한 번 제목 팬들에게는 과거를 또 떠올리면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 그 이제 저는 못 갔지만 취재하신 분들의 얘기를 정확히 보면 두 골을 내주고 세 골을 따라가서 뒤집는 과정에서 동기부여, 전술, 변화 뭐 등등의 감독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다 동원됐다. 일단 경기만 봐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전술 변화가 공격수를 추가 투입해서 이제 부상에 들어온 꼼파뉴를 선발로 뛰고 있던 티아고랑 투톱으로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권창훈 윙백이라는 네. 예, 뭐 김태환의 부상에 네. 딱 타이밍 맞춰서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반전 초반에 김진규 선수가 이제 프리킥을 꽂았는데 경기 후에 김진규 선수가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했죠. 너 국가대표의 자격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10분 만에 빼겠다. 이렇게 자극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골을 넣었다고. 네. 네, 동기부여를 강하게 했습니다. 야, 진짜 근데 감독 바뀌었다고. 사실 작년에 물론 그것도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 강등권이었잖아요. 네.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지나요? 바닥까지 갔죠. 예. 바닥까지 갔다는 건 무슨 의미냐? 전북 정도의 스쿼드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 팀이면은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뭐 결과론 적이지만 그 타이밍에 선택한 그 디에고 거스포에시라는 감독이 팀을 매니징하고 또 방향성을 잡고 그 안에서의 세부 전술을 해가지고 선수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게 딱딱딱 다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거듭 얘기 드리지만 초반에 한 ACL2 포함해서 7경기 동안은 포획 감독이 사실은 지금과 같은 흐름보다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그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선발 라인업에 대한 선택을 바꾸고 조합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게 가장 지금 우리로서는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거의 변화 없이 그걸로 밀고 나갔거든요. 야. 지금 예, 그 뚝심이 더해지면서 전북은 결국 보면은 조직적으로도 지금 K리그 1에서 가장 강한 팀이고 그리고 이게 뭐 몇 골 차로 뒤져 있든 뭘 하든 우리는 들어가가지고 뒤집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제일 강한 팀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서호정 기자가 그랬나요? 김정용 기자가 그랬나요? 그 축구는 특히나 감독 노름이다. 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던 야구에 비하면 예,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와 진짜 근데 그 말이 맞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뭐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은 이제 감독은 이제 개수 곱하기다. 선수 역량은 다 이제 더하기 해서 11명 능력치를 더하면 이렇게 나온다면 네. 감독이 곱하기 0.5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축구의 감독의 특징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여담입니다만 그 이제 김정용 기자의 아내분도 알고 있는 저희 회사 동기 네. 중에 한 친구가 원래 본사 근무예요. 아, 네. 전북 팬이어서 전주 총국으로 이사 갔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로. 원래 본사 근무인데? 네, 엔지니어 직군인데. 네네. 그 작년에 강등권 되면서 얘 망했네 싶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행복하시겠네요. 네. 뭐 그러니까 주중에 열렸던 경기에도 11,000여 명이 와서 지금 K리그 유료 관중수 공식 집계 이후 주중 경기 일자로는 역대 4위 기록을 역대 찍었더라고요. 4위. 근데 그 앞에 있는 세 경기는
평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말에 가까운 금요일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화요일, 수요일 열린 경기에 11,000여 명이 온 거는 전북이 전날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북이 원래 축구를 잘하고 이럴 때면 진짜 이 전주성이라고 불리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상당히 뜨거운데 그 분위기로 이제 완전히 돌아갔구나. 네. 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감독 있을 때 뭐 그럴 때 전북이 제일 분위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응원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팀이 성적이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1대 0으로 지고 있든 2대 0으로 지고 있든 끝나기 직전까지 관중들이 그냥 응원을 하는 게 의무니까 응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류의 경기 방식 있잖아요. 경기 막판에 무조건 우리가 몰아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하고 그게 이제 전주의 경기장 분위기가 되게 좋고 한 번은 관중들이 또 찾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거든요. 네. 그걸 한동안 잃어버렸었는데 뭐 그냥 안정적으로 선제골 넣고 1대 0으로 이기고 이것도 물론 뭐 똑같은 승점 3점이니까 성적이 좋지만 이번처럼 막 따라가고 이런 경기가 몇 번 이어지면 관중들이 늘어나고 그렇죠. 한 번 찾은 관중이 시즌 끝날 때까지 여러 번 재방문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와 여긴 재밌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전북, 그래서 2위와의 승차도 많이 벌려놨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전력 보강을 통해서 후반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선수를 영입을 했죠. 네, 추마시 선수의 영입 발표가 오늘 났는데요. 네. 가나 국대에서 많이 뛴 건 아니고 프로에서 이제 여러 리그를 오가면서 이제 저니맨처럼 활약을 했고 그중에 뭐 이스라엘도 있었고 여러 나라 있었는데 제일 활약이 좋을 때 가나 대표팀에서 이제 2경기 소집돼서 뛴 기록이 있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윙어고 뭐 서호준 기자가 늘 많이 말씀해 주시는 바지만 전북이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자리 중에 하나를 윙어로 채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팀들은 뭐 손가락 빨고 있고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팀들도 역시 전력 보강을 차례차례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 채팅에서 계속 전태풍 얘기해가지고 뭐 무슨 얘긴가 했더니 저 선수가 전태풍 선수랑 닮았다고. 그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닮은 것 같다. 닮긴 닮았다 근데. 네네. 네. 뭐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진공청소기처럼 선수들을 흡입하고 있는 구단은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가장 많은 그 실탄을 장전을 하고 지금 뛰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확정된 선수가 에르난데스, 서진수 그리고 오늘 김진야 영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명재 선수가 대전으로 이동해가지고 메디컬 테스트를 받아서 곧 영입이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안데르손 영입전에서도 대전이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이죠. 와우. 네. 네, 그런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안데르손 영입까지 하고 나서도 한 2명 정도를 더 할 거다. 또? 네, 더? 네, 미쳤네.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또 관심을 모은 거는 최하위 강등권에 놓여 있는 대구인데 대구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움직였습니다. 뭐 팬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도 많긴 한데 일단 바이아웃으로 김주공 선수를 영입을 했고 네. 홍정우 선수가 1년 반 만에 돌아왔고 복귀. 정현철 선수가 테스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팀에 입단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외국인 선수인 지오바니. 지오바니하고 칼로스. 요건 조금 등록명이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어땠을까? 칼로스 너무 평이하잖아요. 이럴 땐 좀 경남이나 부산 스타일로 갔어야. 네. 이거잖아요. 김민재, 오케이 우리 김. 그러니까. 네. 우리 김을 영입했어. 마르까웅이면 말컹. 네. 뭐 이름 뽀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과단성 있어야 되는데. 네. 보기. 뭐 이런 거. 네. 네. 아무튼. 그러고 여기에 저희가 이따가 한번 디테일하게 풀 거지만은 제가 가장 먼저 풀었던 FC 안양이 네. 권경원을 권경원이 갑자기 안양에. 네. 그러니까. 네. 믿어지지 않는 이 소식을 어제 또 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적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 그리고 특히 아까 저희가 썸네일에도 박아놨던 권경원 선수의 FC 안양 이적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K리그 1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순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표 정리해 주시죠. 전북의 저 아름다운 성적을 보십시오. 네. 12승 5무 2패. 저 2에서 패가 올라가지 않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5경기 무패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전북의 상황이 1승 1무 2패에서 출발했는데 맞아요. 지금 그 사이에 11승 4무를 쓸어 담으면서 승점 41점. 2위 대전과 이제 경기 수가 똑같아졌는데 무려 8점 차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3위 김천, 4위 울산, 5위 포항 모두 승점 29점으로 동일하고요. 6위는 이제 주중 경기에서 제주를 잡고 승점 3점 추가한 광주. 그리고 이제 파이널 B에 해당하는 7위부터 12위까지를 보면은 승점 26점의 서울, 24점의 안양, 22점의 제주, 22점의 강원, 그리고 이제 16점의 수원FC, 13점의 대구FC 이렇게 순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전북 그리고 바로 밑에 대전을 빼고 나서 3위부터 한 9위, 10위까지는 나름 그래도 엎치락뒤치락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라운드 대진이 더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의 경기 전주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어떤 경기가 펼쳐지는지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토요일 날 경기입니다. 자, 일단 7시 경기 3경기가 펼쳐지고요. 강원과 대구, 포항과 제주 그리고 전북과 서울이 맞붙습니다. 그것도 전주성에서. 네. 예. 1년 전 이맘때로 기억하는데 당시 전북이 서울을 상대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지 않으면서 천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자신들의 홈에서 1대5로 패했던 적이 있죠. 서울 팬들은 그날 너무 기뻤어. 네. 그렇죠. 어떤 전북이 올 시즌 완전히 폭망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경기였어요. 그때 막 퇴장자 나오고 막 막판에 계속 얻어맞고 이러는 경기였었는데 지금은 전북이 예전에 위용을 되찾은 상황에서 이제 서울이 전주성을 내려오거든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 문제는 전북의 지금 에이스죠. 리그 12골 넣고 있는 전진우 선수가 지난 경기 경고를 받아서 경고 5회 누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전북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대목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추마시 선수 전태풍. 네.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네, 명단에 들어가 있고 뭐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상당히 뭐 기량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내일 뭐 전북 팬들은 전진우가 빠진 부분에 대한 그런 갈증을 일단은 제가 볼 때 출발은 아마도 송민규, 이승우 요 조합이지 않을까 싶은데 추마시가 등장할 때 이제 이 선수 기량이 어떤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승우 선수가 수원FC 상대로 추격하는 과정에서도 뭐 간만에 중앙을 이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뚫을 수 있는 본인의 장기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승우 선수가 최근 경기력이 바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이제 전북을 떠나서 서울 유니폼을 입고 있는 문선민, 김진수 두 선수가 이미 맞대결은 한 번 했지만 전주를 찾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대결은 어떤가요? 강원과 대구의 대결 그리고 포항과 제주의 대결. 뭐 강원과 대구의 경기는 일단 두 팀 모두 강원이 조금 더 순위로 상으로는 위에 있지만 그렇죠. 뭐 역시 강원도 안심할 수 없는 뭐 상당히 좀 하위권 언저리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지난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이 이번 시즌 강원이 조금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던 계기가 이제 전방 압박을 강화하고 그 트랜지션 속도를 높이는 뭐 정경호 감독이 뭐 하던 축구를 버렸다가 아니고 뭐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감독답게 뭐 유럽으로 치면은 뭐 파리 생제르맹처럼 하고 싶다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박을 세게 하고 빠르게 올라간다 이런 식의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지호 선수가 그 축구에 맞을 때가 있고 안 맞는 날이 있어요. 이지호 선수가 체격이나 운동 능력이나 압박의 성숙성이 되게 좋은데 세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지호의 어시스트를 통해서 이상원이 시즌 첫 골을 넣고 뭐 이런 좋은 대목들은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승리로 이어지는가 그렇게 해서 한 두 골을 넣던지 해야 한 1실점에도 2대1로 이기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1대1 보통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게 좀 강원의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도 포인트는 강원은 일단 홈다운 홈 경기를 한다. 왜냐면 강원의 클럽하우스는 강릉에 있는데 지금까지 전반기에 리그 경기는 다 춘천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이지만 강릉에서 또 춘천으로 이동하고 그쵸. 미리 하루 전날 가서 숙박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쉬고 갈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 가세한 김건희, 모재현 선수가 빠르게 경기에 출전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 데다가 전역을 한 서민우 그리고 김대원 선수도 이번 경기부터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원 공격적으로 아마 강원이 대폭 좀 좋은 힘을 갖고 나올 것이고
대구가 이제 김병수 감독 부임하고 지금 3경기에서 2무 1패. 네.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승점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10위권하고 간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병수 감독이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어떤 그 프로 감독 커리어로서 꽃을 피우게 해준 강원을 상대로 그 첫 승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은 2경기가 펼쳐집니다. 김천과 안양 그리고 광주와 대전이 경기를 펼치게 되네요. 각각 김천과 광주에서 네.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울산은 지금 클럽 월드컵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울산 경기 일정이 지금 이거는 미리 빠져 있는 상황이고 김천과 안양의 경기는 김천이 약간 어수선한 타이밍이긴 해요. 전역자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 전력 보강을 했죠. 네, 약간 지금 일병 신분이 선수들이 이제 주축이 상병 신분이 주축이구나 주축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일병들도 역할을 해야 되고 신병들은 아직 어리버리한 상황에서 네. 좀 빠르게 지금 경기력을 보태줘야 되는 그런 좀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주중 경기를 쉬고 이제 김천 원정을 가는 안양이 이제 못다이 뚝배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좀 김천을 공략할까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와 대전. 최근 광주가 흐름이 썩 이제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대전을 만납니다. 네, 뭐 경기장 밖에서 어수선한 게 약간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광주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뭐 패스를 돌리는 건 여전히 돌리는데,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패스를 돌리는 팀의 전제는 실수가 나올 확률이 좀 낮아야 됩니다. 뭐 다른 팀보다 패스를 몇 배 많이 돌리면서 뭘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패스 미스 확률이 똑같으면 그거는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단순한 패스 미스, 단순한 뭐 헤딩 미스 이런 걸로 뒤로 빠지는 공, 허무하게 실점하고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죠. 저는 이제 광주를 조금 포인트로 본다고 하면은 김경민 골키퍼가 안아골절 수술 이후에 지금 경기를 못 나서고 있는데 첫 번째 경기 때는 이제 김동화라는 젊은 골키퍼를 썼고 두 번째 경기에 노희동이라는 선수를 썼거든요. 노희동 선수를 썼을 때가 광주가 훨씬 더 경기가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도 노희동 선수가 나올 것 같고 또 다른 포인트는 지금 이제 아사니 선수가 아마 이번 여름에 광주를 떠날 것 같거든요. 특정 구단하고 지금 해외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 마리노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 경기가 일정상으로 보면은 아사니의 마지막 홈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홈 고별전. 네, 뭐 이제 그 이후에도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사니 선수가 조금 굉장히 의욕을 갖고 이 경기에 또 나서지 않을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예, 그게 대전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대전은 지금 이순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거든요. 예, 뭐 광주도 이강인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으로 빠지긴 하지만 두 팀 다 중원이 좀 약간 헐거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문